자연과 인간이 만나 평화를 노래하는 축제가 지난 10월 열렸다. 바람이 부는 초원의 한자락, 표선면 가시리. 제주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응집된 생명의 땅에 이방인들과 예술가들까지 한데 모였다. 시간을 거슬러 간 듯 누구나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되돌아갔다. 여기는 사라져가는 제주의 중산간, 마을 공동 목장이다. 서귀포시 하원도 해발 500m 중산간이다. 마을 쇠퇴우리들이 소몰이에 한창이다. 소도 사람도 자연 속 풍경의 일부가 된다. 중산간의 공동목장은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최소한 시설만 갖추고 고통도 이익도 함께 나누었다. 현재 여기에 방목하고 있는 소는 170여 마리. 한창 때는 400마리가 넘기도 했다. 하원 공동목장 조합장을 지낸 원수윤 씨. 40년 가까이 이 목장을 지키며 쇠퇴우리로 살아왔다. 소가 추운 해는 딱 윗세름 갔다가 없으면은 천백고지 내려서 먹어.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윗세름 풀이 나면은 다시 올라가. 하원 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조성됐다. 주민들이 땅을 내놓거나 일손을 보태 마을 목장으로 틀을 갖췄다. 반세기 넘는 세월 238명 조합원이 함께 일궈왔지만 지금 소를 방목하는 사람은 11명으로 줄었다. 목장 면적도 줄었다. 20년 전 목장 땅 31만 제곱미터를 탐나대 부지로 매각한 후 지금은 200만 제곱미터만 남았다. 땅을 팔고 목장도 조합도 점점 쇠락해가는 분위기다. 여기저기 개발 사업자나 투기 세력들이 땅을 팔라는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그전에는 그 중국에서 많이 전화 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있습니다. 그 매각을 해달라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직은 조합원과 마을 주민들이 하원 목장을 지키려는 애정과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앞으로 이 목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중산간 공동 목장들의 변화와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발 300m,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41동의 콘도가 들어섰다. 사업자는 55만 8천 제곱미터 터에 700실 가까운 콘도와 호텔,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 자본 매각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민사회의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매각 가격은 3.3 제곱미터당 5만 원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산간 한복판에 들어선 인공적이고 단절된 공간.
이곳은 5년 전만 해도 위미일리 마을 공동 목장이었다. 봄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드나들며 고사리를 캐고 가축을 기르던 마을의 윗자락, 열린 공간이었다. 불과 5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체감하는 마을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한 70% 이상은 하락에 돈 사용하는 것이 좋아라 생각하고 한 20-30%는 조금 벌면 안 될 건데 뭐 그 애착심 같은 거 그렇게 생각 같다. 그 당시는 돈 많이 받으니까 좋아하는데 전부 다 나중엔 조금 뭐 쓸쓸한 멋이 생길 거다. 남쪽으로 한라산, 북쪽으로 제주 앞바다가 펼쳐진 중산간 산록도로변이다. 10년 넘게 자물쇠가 굳게 잠겨있는 이곳은 오라 관광지다. 계세요. 1999년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4차례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애초 오라 관광지는 오라 이동 중산간 268만 제곱미터터에 4,400억 원을 들여 호텔과 골프장, 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오라 공동목장 조합도 59만 제곱미터의 목장 땅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았다. 오라 관광지 전체 부지의 21%다. 오라 골프장이 생긴 후에입니다마는 오라 골프장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특히나 우리 오라 출신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고용 창출이라든가 우리 오라동 전 그 뭐에도 총체적인 개인적인 뭐라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좀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굉장히 바랬죠. 하지만 사업은 2002년 공정률 10%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중단됐다. 사업 승인 당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포함시키며 특혜 의혹까지 나왔고 77억 원의 제주시 예산을 들여 내부 도로까지 닦아준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행정 스스로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놨다. 세 번의 그 사업자 변경과 세 차례의 그 사업 연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회생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깨끗하게 이 사업을 전부 승인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구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관을 가졌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16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면서 땅값만 올랐다. 처음 286억 원이던 땅이 2004년 400억 원대, 최근엔 1,000억 원 선에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곳엔 도내 관광개발 사상 4번째 큰 규모로 숙박시설과 쇼핑 아울렛, 카지노와 케이블카까지 뜨거운 쟁점들을 한데 모은 개발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마을 목장의 소멸은 현재 진행형이다. 286만 제곱미터, 마라도 면적의 10배 가까운 이 목장은 최근 부영이 사들였다. 매각 가격은 320억 원, 3.3 제곱미터에 4만 원에 못 미친다. 조합원들은 기존 임대 수입만으론 목장 유지도 힘들었다고 털어놓는다. 조합원 90% 이상이 매각에 찬성한 이유다. 그게 수입이 전혀 없고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뭐 해가니까 그거 팔아도 좋다고 해가지고 다 판 거예요.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죠. 소를 키우던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묻혔다. 수십 년 해오던 목축업을 접고 소를 처분하게 된 상황이다. 우리야 좀 섭섭하죠. 소 한 시방
10마리에서 이번 다 팔고 하다가 이제 산에 놀 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하나의 목장이 사라졌다. (1943년) 제주도 마을 목장은 116곳으로 파악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매각돼 현재는 56개로 절반도 남아있지 않다. 사라진 공동목장 위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을까? 종산간 개발사업 현황과 대조해봤다. 사라진 목장 절반 정도가 골프장, 관광지, 유원지로 개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목장을 비롯한 중산간 개발은 현재 133개, 면적으로는 98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중산간 전체 면적의 16%가 이미 파헤쳐진 것이다. 허가받은 개발 예정지까지 합치면 20% 수준이다. 관광지라든지 자연철학까지 다 포함한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너무 중산간이 잠식되면 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한라산의 그 경관적인 가치도 완충 지역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산간이 무너지고 마을 공동목장들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은 사회적 맥락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7, 80년대에 제주도 지역에서 이제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근대화 과정이 시작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공동목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체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감귤 산업 비중이 커지고 값싼 외국산 비유구가 도입된 산업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목축업부터 이제 개방화 시대에 와서는 그 폭이 더 심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느 해는 소득을 많이 벌지만 그 다음 해는 또 폭락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다. 이제 농기계가 들어서고 도입되고 비료가 도입되다 보니까 목장 소가 필요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제도적인 영향도 컸다.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는 개발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객관적 잣대의 하나다. 제주 마을 목장의 GIS 등급을 분석해봤다. 경관 등급의 80% 이상, 생태계 등급의 90% 이상, 지하수 등급의 60% 이상이 개발 가능한 3등급 이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제도 자체가 중산간 마을 공동목장을 노린 개발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은 법적으로 일단요 그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생태계 등급을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그 4, 5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지난 1997년부터 구축된 GIS 등급 제도는 2003년 첫 고시되며 난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5년 뒤 재조정 과정에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공동목장인 세화송당 온천지구 일대, 녹봄의 오름 일대 등의 생태계 등급이 논란 속에 하향 조정되며 신뢰도에 금이 갔다. 일정 부분은 1, 2등급 상향됐지만 3등급에서 4-1등급이나 4-2등급 이하로 떨어뜨리는 곳도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등급이 조정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보면 개가시나무 같은 이런 멸종위 식물들도 한두 그루 아니고 수십 그루가 있는데도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 공동목장 해체가 가속화된 또 다른 제도적 요인으로 소유권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일제 때 내려오면서 그 토지 조사령이 내려오면서 마을 소유의 그런
그 마을 공동 목장은 마을의 이름으로 사실은 등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들은 마을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또 어떤 마을들은 마을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1960년대 들어서면서 공동목장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마을 단위로 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어떤 소유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유가 군 소유라든지 도 소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마을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오히려 관이 소유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 마을 공동목장에서 말과 소를 기르던 데서 오히려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소유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월읍 상가리 마을 공동목장.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일구는 이 땅. 공동목장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 있든 주민들의 것으로 여겨왔다. 60년대, 50년대 말 61년도, 62년도 그 목장 주변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반 출력 명부도 있고, 예. 그 출력이라는 건 동네 리민들이 전부 한 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서 담도 쌓고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우마들의 물통도 짓고, 예. 1915년 상가리 소유였던 땅은 국가 소유로 등기된 이후 다시 면에서 군으로, 지금은 제주도 소유로 넘어갔다. 법적으로 주민들은 66만 제곱미터 목장의 주인이 아니다. 최근 이곳 목장 부지 10만 제곱미터를 포함한 관광지 사업을 외국계 자본이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목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상황. 결국 주민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실은 그 상실감이라는 건 엄청나겠죠. 실질적인 점유를 했고 저희들이 소유를 해왔고 점유를 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목장들이 사라지고 개발이 가속화된 동안 중산간의 땅은 누가 소유하게 됐을까? KBS가 한 연구소에 분석을 맡겨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중산간 동서쪽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법인 소유 토지가 폭넓게 차지하고 있다. 노란색의 개인 사유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부 중산간도 이미 법인 소유 토지가 장악하고 있다. 여건만 무르익으면 언제든지 개발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토지를 많이 매입해 놓고 비축해 두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땅이 대부분 다 예전에는 마을 공동 목장이라든지 그리고 공동 소유의 토지가 대부분이었을 텐데 뭔가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잠재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개발 바람이 쓸고 간 중산간 일대는 소유권을 둘러싸고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보다 세밀하게 지금까지 변화를 들여다보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범위를 좁혔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신화역사공원과 골프장, 대기업 녹차밭 등 가파르게 개발이 이루어진 안덕면 서광리와 상창리. 두 마을의 해발 200에서 600m 사이 중산간 토지 2,000필지 소유권 변화를 추적해봤다. 시기별로 보면 1980년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토지 거래는 불과 300여 건. 하지만 1980년대 들어 토지 거래가 급속히 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소유자별 변화는 더 흥미롭다. 1980년 전까지는 제주도민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다른 지방 거주자들의 거래가 압도적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법인 거래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 증가한 시기와 일치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화역사공원 부지로 이 일대에서 마라도 면적 8배 규모의 땅을 사들인 것도 이때다. 사들인 땅의 76%를 2년 전 홍콩과 싱가포르 합작법인 람정에 넘겼다. 3년 전부터는 신화역사공원 개발 바람에 편승해 농업법인들이 땅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단기간에 분할하고 다른 지방 거주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말로 이제 속된 일을 쪼갠다고 그러는데 이 분할을 해가지고 뭐 이 20만 원짜리 땅을 분할하면 그 땅이 이제 평당 50만 원짜리 되잖아. 20만 원짜리. 그럼 그 주변 땅값도 50만 원짜리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러한 굴곡을 거쳐 1980년 전까지 2% 수준이었던 외지인과 법인 소유 토지는 해마다 증가했고 그 결과 지금은 60% 이상 잠식했다. 도민들이 제주도에 거주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어떤 자본이라든지 그의 밑에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중산간이 이전 투구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근본적인 정책 방향이 왜곡됐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온다. 제주국제자유도 종합계획 1차 보고서가 나왔고 1차 보고서 보완계획이 나왔고 2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현행이 지금 2차인데 제가 3권의 보고서를 조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초기 처음에 1차 보고서를 만들 때는 개발리 환수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1차 보완 계획을 넘어서서 지금 2차 보고서는 근데 여기서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서 어떻게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더 나아가 제주도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을 공동 목장이 한 50% 이상 정도가 이제 국공유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그거를 매개로 해외 자본에게 그거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동 목장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곳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의 드라마 세트장. 이곳은 위미 공동 목장의 일부였다. 지난 2008년 한 지상파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모으자 사업자는 이 목장 땅 30만 제곱미터를 사들여 1,000억 원대 영상 관광단지 사업을 계획했다. 땅 매각을 주선한 것은 다름 아닌 서귀포시. 제주도 역시 최단 기간인 5개월 만에 승인을 내주며 지원 사격했다. 하지만 사업은 투자 유치가 안 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4년 전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내놓았던 땅, 이제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행정 주역들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냥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유, 예,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어디 외부에 있어서 전화가 잘 들리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당시 도정이 만든 마을 보유 토지 투자 안내문이다. 투자자의 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문구가 강렬하다. 행정이 앞장서 중산간 토지를 사업자에게 알선해 주려고 마을 투자 유치단까지 조직했다. 29개 마을에서 보유한 축구장 3,000배 규모 토지에 소유와 지목, 면적, 제한 사항까지 자세히 담고 있다. 대부분 중산간 땅으로 절반 이상이 마을 공동 목장이다. 하지만 위미 영상단지 등 성공 사례로 내세운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며 마을 유치단은 동력을 잃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은 달랐을까? 도지사 취임과 함께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 나와 잠시 기대를 모았다. 제주의
환경 자산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보존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산간 마을 목장들은 다시 개발의 타겟이 됐다. 위미 목장 백동신원 리조트 개발을 허가한 주체가 바로 우군민 도정이다. 선보전 후개발의 마지노선인 제2산록도로 한라산 쪽 보전 약속을 스스로 깨뜨렸다. 나는 제주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사를 위해서 사적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싫어서 내가 일체 그 공식적인 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해 출범한 민선 6기는 중산간 문제에 있어서 이전 도정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갔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는 일은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좋은 투자는 적극 유치하되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 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해법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평화로와 산록남도, 서성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쪽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 골프장과 휴양 리조트 등 대규모 개발이 힘들어졌다. 제주도의 곶자월하고 오름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수 자원 등급 1, 2등급, 경관 1, 2등급에 대한 그 지구 단위 지역 제한을 했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된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도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다. 이번 고시가 도로라는 물리적 기준에 맞춰지며 해발 200에서 600m 중산간 가운데 400m 이하는 거의 제외됐다. 그런데 최근 6년 동안 중산간 지역 개발 행위의 73%가 200에서 400m 지역에 집중됐다. 그걸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이렇게 개발 자체를 이제 타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중산간 쪽의 개발은 지양하고 해발 200 이하로 이렇게 좀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 에어룹 장전 목장. 지난 8월 28일 백중제가 열렸다. 육축 본식, 가가 치부, 영마 출산, 식진 명천 우신, 상향. 정성껏 백중신에게 제를 지내는 이들은 장전 목장 조합원들이다. 한 해 동안 가축과 목장의 무사한 영을 기원하며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같으면 이제 마을제가 있는데 목장은 이제 목장제가 있습니다. 목장제가 이제 백중제로 하는데 이 백중제를 지내는 의미는 일단 우리가 목장사가 한 70여 년이 넘는데 당시에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소나 말 병들지 않고 목장에서 잘 커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사한 일을 빌고 또 목마를 관리하는 그 목감들도 건강하고. 장전 목장 조합원들은 가축과 목감들에게 귀한 물을 공급하며 목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샘물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물통도 여전히 남아있다. 여름철에 가물면은 물이 딴 목장 봉천 중에 물이 없잖아. 이 물은 계속 흐르니까 최고로 인기가 에어로빅에서 최고로 났죠. 제주도도 건지면 1등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소말 키우기에도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아이고 좋죠. 여름에는 풀도 풀이지만은 이 물이 최고지 않냐 물이. 하지만 백중제를 지내는 목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듯이 목축 문화의 흔적도 사라져가고 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던 목장의 역사는 천년을 거슬러 간다. 청동기 무렵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목축 문화는 목감 양마법이 제정된 고려 현종 16년에 국영 목장으로 제도화됐다. 조선 초기에는 십소장으로 체계화됐고 일제 강점기 마을 단위로 목장 조합을 설치하면서 지금의 틀을 갖췄다. 제주의 목축 문화에는 제주의 고유한 목축 문화, 몽골식 목축 문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의 목축 문화, 여기에다가 일본식 목축 문화가 결합된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목축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목장이 주로 군사용 말 공급처였다면 근현대의 목장은 농사 지는 데 필요한 마소를 살찌우는 공간이 됐다. 화산섬 제주만의 독특한 목축업과 농경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제주가 바람이 자주 부는 곳이고 토양 자체가 바람이 불면 흙이 날려버립니다. 흙이 날려버리면 파종한 씨앗도 날려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돌태나 남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소나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흙을 밟아주어야만 그 씨앗이 제대로 발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던 공동 목장을 통해 제주 사람들은 수평적 공동체를 이뤘다. 소를 방목할 때 일목식일 때 10,000원 받으면 저희도 10,000원 냈고 저분도 10,000원 냈고 똑같이 모든 것이 그 마을 주민이면은 똑같은 조건에 모든 이용을 했었고 일할 때도 같이 와서 일을 같이 했고 똑같이 와서 담을 쌓는다거나 철조망을 한다 할 때는 다 나와서 했거든. 조합원이 이름이 뭐 등기에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공동 목장의 소멸은 제주를 지탱해온 공동체의 해체와 맞물린다.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 간의 평등의식이 강하다라는 거였고 그 평등의식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만이 서로 살 수 있는 구조였다. 근데 마을 공동 목장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여전히 그러한 전통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공동 목장의 소유권이 바뀌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 해발 620m인 이 오름은 사슴이 내려와 놀았다에서 녹화지압이다. 완만한 등반로에 정상 경관이 빼어난 오름이지만 찾는 이가 많지 않다. 정상에서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오름 주변을 골프 코스가 에워싸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측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오를 수 없다. 골프장 안에 갇혀 섬이 돼버린 녹화지 오름. 경관 사유와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마을 공동 목장을 골프장 사업자에게 매각한 뒤 지역 주민들이 얻은 것은 마을회관 건물이 거의 전부다. 기업이 들어올 때는 지역의 고용 문제라든가 어떤 그 복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협찬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가 지나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뭐 골프장도 있지만은 뭐 누가 거기 댕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고용이 미미하고 지원 약속은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산간의 가을비가 쏟아진다. 오름에도 뱅뒤에도 어김없이 비가 쏟아진다. 제주 지역 지하수 함양량은 평균 2,000mm. 중산간은 30% 더 많은 지하수를 받아들인다. 내린 비를 땅속 깊숙이 모아주는 곶자왈과 숨골 때문이다.
도내 30개 골프장은 대부분 중산간에 몰려 있다. 중산간의 한 골프장.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나와 그린 주변과 페어웨이 흙은 물론 연못의 물까지 담아간다. 농약 성분과 사용량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안심할 만한 수준일까? 골프장에서 그 친환경적인 그 관리 기법도 많이 도입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0개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늘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목장지대가 100%에서 지금 56개소, 7개소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개발에 의해서 환경이 훼손된 것 동시에 골프장과 숙박시설과 같은 이제 농약을 많이 쓰는 이런 개발로 이루어지면서 지하수의 위험 요소도까지 가중됐다. 서일본 최대의 도시 오사카. 일본 내 손꼽히는 관광지로 개발 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오사카 중심지에서 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가츠라기산. 숲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체험학습 나온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こならブナカさっきの普通のどんぐりがみんな中ダメなんだ。 이 산은 독특한 공간이다. 일본에서 너도 밤나무는 보통 해발 1000m쯤에 자생하는데 해발 700m인 이 산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땅이 사유지다. 수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이곳에 너도 밤나무를 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파른 산비탈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잡목과 풀을 베어내는 사람들. 이들 역시 대부분 60살 이상 고령의 자원봉사자다. ただこういうところにいると気持ちがいいことは皆さん同じですよね。みんな楽しくできてるんです。本当に私なんかは趣味の範囲を超えてないけど、みんな本当にもうプロみたいにすごい技術持った人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んです。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땅 주인을 대신해 사유지 숲을 가꾸게 됐을까? 이들을 이끄는 오사카 내셔널 트러스트 재단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숲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1989년 시민들의 지원 아래 설립된 재단은 가츠라기산 중심부 너도 밤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해 땅 주인을 설득해 지상권 계약을 맺었다. 땅 주인은 20-30년 동안 땅을 팔거나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와 재산세 등을 지원받고 자원봉사자들이 숲도 관리해준다. 기부금으로 땅을 사들여 보전하던 방식이 가파른 땅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택한 절충안이다. 이런 방식으로 오사카 트러스트 재단은 18군데 50헥타의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 全く契約まずをしてそれで地上権利は登記した権利ですから特許言ってちゃんと使用権という権利を登記しています。だからかなり強い使用権があるという土地にしてやってます。ただその通常トラストっていうと巷ではというか広くは通常土地は買い上げてやるっていうスタイルが通常というか普通ね見られるスタイル他の都道府県でも何件っても 1,2 件やっておられま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は土地用地を買収してやられているケースがほとんどですね。
행정도 적극적이다. 관할 자치단체인 오사카부는 가치라기산 주변 사유지를 사들여 개발 여지를 차단했다. 面的にその保全するという意味で、その周りの森林を守らなきゃいけない、森林ごと守ら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大阪府が46ヘクタールですか、買収したということです。大阪府は直接買ってます。 일본의 녹지 보전 의지는 과거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 일본 미에현 나바리시. 도시 외곽의 숲에서 간벌 작업이 한창이다.こうやって小さい木を切ると大きい木が根を張るので地盤がしっかりする。いろいろ利点があるんですね。はい。まあ景観もいいしね、やっぱりうっそうとしてるよりこう光が入るっていうのは。 이들이 가꾸는 아까메 숲은 25년 전 사라질 뻔한 곳이다. 당시 이 숲에 200헥타 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토지주 400명 가운데 80% 가까이 찬성했다. 방치된 산이 돈이 된다는 기대 때문이다. 向こうの土地全部うちの山畑山も向こうにいっぱい田んぼがありますね、そこをゴルフ場に作らせてくれて来ましてん。売れたらもう売ってしまおうって言うててんけども、でお金がもうだいぶお金くれますやんか。 하지만 점차 주민들은 반대로 돌아섰다. 골프장 농약의 피해 등 환경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숲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모여 아까메 숲 지키기 모임을 결성했다. 放置された里山がそのままあるということにもとても大きな疑念を感じていたので、ゴルフ場の問題を契機に里山をどんなふうに利用する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エコリゾート赤目の森という計画を提案し住民に支持されてここまで来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이들이 관리하는 땅은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200헥타. 재단이 사들인 것은 0.4헥타에 불과하다. 토지주 400명에게 토지 이용권을 빌려 관리를 대신해주고 일부는 임대료를 지급한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정비 과정에서 나온 목재를 팔거나 버섯을 키우며 살림을 꾸린다. ありますね。はい。平竹なんか特に平竹とか椎茸は特によく出てますね。はい。どういった方たちがみんな好んでるんですか。主に主婦の方が多いですけど。 아까메 숲을 비롯해 들불처럼 번진 골프장 반대 움직임은 골프장 건설 규제 강화에 힘을 보탰다. 골프장 반경 2km 이내 주민 80% 찬성이던 허가 조건이 이제는 반경 5km 이내 모든 주민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2,000개) 넘는 골프장이 난립하며 겪은 환경 파괴와 업계 줄도산, 주민 갈등 경험을 대가로 치른 결과다. 今の自然要件あるところを守った方が、国民のためになるでしょう。そんな開発したからってそこにお金が投資して入ってきたからって人間幸せにならんと思う。なお 용눈이 오름 밑에 깔린 4km 철길 위를 레일 바이크가 힘차게 달린다. 페달을 밟으며 감상하는 중산간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애들하고 같이 오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이나 소들도 볼 수 있고 일단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테마파크는 2년 전 상도리 마을 목장 4만 제곱미터터에 조성됐다. 유치 과정에 주민들끼리 갈등과 고민도 많았다. 저리가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반대도 심했고 그렇지만은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 최종 그 결론이 날 때는 만장일치로 마을 주민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거를 유치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사업을 유치하되 땅은 팔지 않기로 했다. 20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마을에 안정적인 수익이 생겼다. 초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예전처럼 소도 방목한다. 직원 2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역 주민이다. 우리 모르는 분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많이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일하시는 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관광객들은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육지 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 넘길 건데 여기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오히려 소개도 해주고. 가시리도 2년 전 공동 목장에 제주 목축 문화를 주제로 박물관과 체험 공원을 조성했다. 직원 절반이 마을 주민이고 수입의 반은 마을에 환원한다. 마을 주민들이 주민들에 의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목장에는 특별한 개발론자들 파헤쳐지고 세워지기식 그러한 개발보다는 작지만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을 목장을 지키고 활용하면서 생각지 못한 파급 효과도 생겼다. 조합원 출자로 교육 승마장을 운영하는 의기목장은 올해 방과후 승마교실을 열었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하고 아이들 좀 가깝게 금방금방 와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며 자녀를 가진 이주민이 늘었다. 덕분에 지난해까지 학생 수 감소로 분교 위기에 처했던 지역 초등학교 걱정을 덜었다. 가격을 4분의 1만 받고 우리가 의기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승마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위기를 새순이를 꽂아서 승마를 배우려고 일부러 위기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15명이 전학을 와서 분교 문제를 말끔히 좀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사례들은 일부 목장의 얘기다. 대부분 공동목장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보전과 해체의 기로에 서 있다. 제주 지역에서 공동목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이유다. 환경단체들도 최근 1940년대 자료를 기초로 목장 땅의 소유권 변화와 개발 현황을 추적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다. 이렇게 행정에도 물어보고 몇몇 목장에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 개별 조합에 가면 아마 자료로 한쪽에 쌓여 있거나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도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목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마을 공동목장을 개발부지 아니면 버려진 땅으로만 치부해왔던 우리의 현주소다. 지금 당장에 많은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기보다 장기적으로 팔아버리게 되면은 개발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가치를 외지인들이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사라져가는 공동목장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찾는 일은 조합원들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숙제다. 개발 목적인데 일단은 외국자 한번 팔아보면 후들은 뭐더라고. 대규모 개발 광풍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 마을 공동목장. 목장이 사라지면 중산간이 무너진다. 제주도의 심장인 한라산이 위협받게 된다. 이제 중산간에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